안녕하세요, 여러분. 언어와 수학, 이 두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두 분야가 사실은 놀랍도록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그 숨겨진 패턴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 숨어 있는 어떤 질서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감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시, 그리고 순수한 논리의 세계인 대수학.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미스터리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보통 우리 그렇잖아요. 아, 나는 글 쓰는 건 좋은데 숫자는 정말 젬병이야. 아니면 나는 수학은 자신 있는데 글은 0. 이렇게 스스로를 글 쪽 사람, 숫자 쪽 사람으로 나누곤 하죠. 마치 이 두 가지 능력이 한 사람한테 같이 있을 수 없다는 듯이요.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입니다. 자, 먼저 언어의 세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국어를 왜 배울까요? 당연히 내 생각이나 감정을 잘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려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훈련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쓰는 말이 바로 나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속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럼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주 차갑고 명확한 논리, 그리고 딱딱 떨어지는 규칙. 뭐랄까, 감정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없는 순수한 추상의 세계? 방금 이야기한 언어의 세계랑은 정말 정반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 세계가 정말 그렇게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둘을 연결하는 첫 번째 다리를 한번 놓아보겠습니다. 언어와 논리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지 가장 현실적인 지점부터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걸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수학하고 언어, 겉보기엔 완전 달라 보이잖아요?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이 핵심 능력을 똑같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둘 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하죠? 네, 맞아요. 계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힌 문장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고 그래서 이게 뭘 물어보는 거지?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국어 실력, 즉 언어 이해력이 결국 수학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단추인 셈이에요. 근데요, 이런 실용적인 관계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이 두 세계를 잇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좀 더 경이로운 그런 깊은 연결고리를 탐험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숨겨진 문을 여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바로 과학에 있습니다. 이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프랙탈 그리고 카오스 이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해주는 도구 같은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언어와 수학의 진짜 깊은 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랙탈.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부분이 전체를 닮은 구조를 말해요. 자기유사성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복잡한 모양의 아주 작은 부분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부분의 모양이 원래 전체 모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아주 신기한 패턴이죠.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딱 와닿지 않으세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의 몽글몽글한 모양,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들, 그리고 복잡하게 얽힌 해안선 모양까지.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곳곳에 이런 프랙탈 구조가 숨어 있어요.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그 안에 이런 놀라운 질서가 있는 거죠. 다음은 카오스 이론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혼돈이니까 막 뒤죽박죽 완전 무질서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예요. 이 이론은 겉보기엔 완전 무자괴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상들 속에 사실은 어떤 규칙이랑 패턴이 숨어 있다는 걸 밝혀내는 학문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혼돈처럼 보이는 것에도 사실은 질서가 있다. 이 카오스 이론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유명한 나비 효과죠. 오늘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한 게 다음 달 텍사스에서 거대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정말 사소하고 작은 시작이
나중에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이것도 세상을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숨겨진 원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프랙탈 그리고 카오스 개념이라는 수학적인 개념들을 문학 작품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가 읽는 소설이나 시 속에 과연 이 개념들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 비밀 코드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문학 작품 속 프랙탈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초반에 나온 어떤 작은 사건이 알고 보니 작품 전체의 비극적인 결말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핏자국이라든지 깨진 거울 같은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가 작품 내내 계속 반복되면서 주제를 점점 더 강하게 만들죠. 심지어는 단 한 문장 혹은 한 장면 안에 작품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작은 부분 안에 전체가 담겨있는 구조인 셈이죠. 카오스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소설들을 보면 주인공이 갑자기 왜 저러나 싶은 충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운명이라든지 인간의 실존 같은 하나의 거대한 주제로 딱 모아지곤 하죠. 그리고 그거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선 사람과의 정말 사소한 대화 한마디가 주인공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런 설정. 이게 바로 문학 속의 나비 효과고 이런 장치가 이야기의 긴장감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우리는 언어 따로 수학 따로가 아니라 그 둘을 관통하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패턴이라는 어쩌면 우주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웃고 울게 만드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의 구조랑 저 멀리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복잡한 수학 이론이 어쩌면 완전히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자연에 내재된 근본적인 패턴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탐험을 이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쓰는 이야기와 우리가 푸는 방정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보편적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그저 서로 다른 언어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마치 같은 대상을 두고 쓰는 다른 나라 말처럼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